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4시간 반에 걸친 담판에도 불구하고 검찰 인사와 검찰 직책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범계, 김호수 대충도르 내막 이증곤 교수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박범계 법무장관과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날 잠깐 상견례를 한 데 이어서 어제죠. 그러니까 3일에 오후에 4시부터 2시간 동안 담판을 벌였고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절충을 벌였는데 의견을 좁히지 못해가지고 저녁에 긴급 만찬을 6시 반부터 9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직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두 사람 간에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이 또 아주 정권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뭐 아마 저기 예스맨이 될 거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좀 버티긴 버틴 모양이에요. 그런데 또 박범계 장관도 뭐 그 보면 추미애 장관하고 좀 또 달라요. 그래서 그냥 밀어붙일 텐데 이번에는 서로 같은 편이라서 그런가? 서로가 이제 의견 조율하겠다고 아마 시간을 좀 더 두고 보는 모양인데 본래는 4일날 뭐 오늘 오후 4시에 발표를 하기로 했죠. 예. 검찰 인사를. 그리고 직책 개편안도 합의가 되어야 다음 주 아마 8일인가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마무리가 돼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말에 또 만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이 좀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 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오늘은 발표를 못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박범계 장관은 충분히 들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었다. 충분히 들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간의 그 검찰하고 법무부 사이에 그 끌어왔던 관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이번에 또 필요 이상으로 검찰을 자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김호수 총장이 새로 들어갔는데 우리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입직을 난처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냐. 혹시 이런 배려를 한다면 인사를 좀 늦출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도 자기 편인 김호수 총장과 갈등을 빚음으로 인해서 검찰과의 또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김호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신임 문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같은 장관급인데 뭐 장관이고 이쪽은 장관급입니다만은 박범계는 삼선 의원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나 이런 면에서 김호수도 내가 지지 않는다. 나를 4번, 5번 장관 자리에 노미네이트 할 정도로 나한테 신임을 주었다. 그러니까 전에 추미애하고 윤석열 전 총장 간의 관계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도 내 입장, 그러니까 검찰 쪽의 입장을 좀 반영해야 나도 그 검찰에 가서 살 것 아니냐. 그렇죠. 검찰이 또 들고 일어나면 검사들이 그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김호수 총장은 그러잖아도 지금 말이죠. 이 자칫하다가 정권의 예스맨 그리고 정권의 그 맨 앞에 부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박혀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 설 자리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권 말인데 자기가 정권 말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그 모두 검찰로서의 일생을 거기다 다 그냥 뭐라 합니까? 그걸 올인한다고 그러나? 거기다가 영예롭지 못한 데다가 그 다 넣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왜 내 체면도 좀 생각해 줘야지, 내 입지도 생각해 줘야지 이걸 것이고 박범계 장관은 그래도 이미 그 윗분의 뜻도 있고 우리가 이 기본 구도가 다 정해져 있는데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극히 제한적이지 않냐. 뭐 아마 인사에서 몇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고 그것도 또 한동훈은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는 청와대와 특히 그 이광철과 김호수가 총장이 되기 이전에 인사라든가 직책 개편을 다 논의해서 사실상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와서
이렇게 모양새 갖춰서 내가 의견 듣는 그런 형식을 취할 테니까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뭐 한두 명 내가 봐줄게 뭐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김모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나도 다음 정권이 있는데 다음 정권이 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내가 이 정권에 완전 임기 말에 굽신굽신 하다가 그러니까. 검사 인생도 끝나고 다음 정권에서 2년도 못 채우고 날아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모수 총장으로서는 그 이제 아마 요런 걸 내가 관철시키면 그러니까 조직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걸 내가 관철시키면 아 김호수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 이런 이제 그 이제 방점을 찍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은 내가 해야 되겠는데 박범계 그거는 핵심이야. 응?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당신 말을 듣겠어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박범계 장관으로서 옛날 추미애 장관 생각해봐. 그때는 윤석열 아예 패싱해버렸어. 근데 당신은 말이야, 내가 진지하게 모시다가 밥까지 뭐 대접해가면서 했는데, 그 이제 말 들어. 이런 식이 될 수 있는데, 제일 아마 심각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저 6대 사건 검찰이 이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 네,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조직 개편 쪽하고 인사 쪽하고. 그 점에 있어서 총장과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만 지휘할 수 있으니까 거기 장관 이름은 빠져야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실 검사 동일치 원칙이 없어져가지고 그 수사를 검사가 인지하면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 범죄를 인지하면. 근데 그걸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사를 한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장관은 말이죠. 지금 검찰청법 위반이거든. 그래서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호수 총장이 양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뭐 한동훈 이제 검사장 이 양반을 이제 일선으로 이제 불러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외곽에 계속 둘 수는 없지 않냐. 이랬더니 아마 박범계 장관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 쪽에서도 장관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도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지금 형사부에서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거예요. 중앙지검에 있는 반부패 그 강력부까지 합친 그 강력부 그 두 개에서만 수사를 하고 지방에서는 이제 총장과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데 그것도 뭐 말단 형사부 그 한부에서만 수사를 하고 할 경우에도 그렇게 받으라는 건 사실상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예. 검사들이 수사하려고 검사하는데 기소나 해갖고 법원이나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6대 범죄에 관해서는 형사부라든가 이런 데서 수사할 수 있는 숨통을 터줘야 한다. 지금 그게 제일 직제 개편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로서는 지금 검찰청은 법무부 공소국 정도로 해라. 네. 그런데 이제 김호수로서는 검찰을 또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될 최소한으로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검찰을 완전히 자기가 들어서서 검찰을 장례 치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례위원장 할 수 없지. 자기가 검찰총장이면서. 그러니까 저건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만약 김호수 총장이 정말 그런 내가 검찰을 지켜야 되는 검찰의 맏형으로서 내가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랄까 책임의식이랄까 이런 걸 갖고 지금 임하는 것이라면 아마 서로 간에 자칫하다가 다시 이제 갈등의 요인이 돼가지고 박범계, 김호수 사이가 앞으로 좀 상당히 껄끄러워질 수도 있다. 근데 모르죠. 또 김호수 총장이 할 만큼 나 했다. 이러고 이제 굽히고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인사 문제에서도 지금 한동훈 검사장 4번인가 뭐 이렇게 좌천을 당해갖고 지금 법무연수원에 귀환가 있는데 사실 일선 지검으로 복귀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선으로. 예. 그렇다 한다면 이제 지검장이에요. 검사장이기 때문에. 또 직급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박범계로서는 참 껄끄러운 부분이죠. 워낙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가 있는데다가 최근에도 조국 시간을 두고 조국 전 장관을 아주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위선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박범계는 지금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검사장 승진을 시켜야겠다. 이 너무 고생했지 않느냐. 윤석열 죽이는데 징계시키고 뭐 하느라고 아주 고생했는데 이런 사람들 배려를 안 해주면 누가 충성하겠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이 부분도 검찰 내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권력의 충견 역할을 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추미애 윤석열 이 대결 때 그 갈등 또 이럴 때 또 윤석열 죽이기가 아주 거세게 진행됐던 그 당시에 정부 측을 편들어서 역할을 편하는 역할을 했던 박은정이라든 이런 사람을 김오수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지금 만약에 승진시킨다 이러다면 이게 당시에 말이죠. 윤 총장 얘기 지지하는 세력이 거의 99%가 될 정도로 이런데 지금 그것을 이 검찰 구성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정면으로 배반하는 게 되니까 김오수 총장으로서 그거 굉장히 어려울 거고 한동훈 이 검사장은 이 사람은 또 조국이 당신 그러면 그렇게 할 말 많으면 말이죠. 법정에서는 계속 묵백군 행사해 놓고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아무리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에서 계속 공직 안에서 유배 보내는 게 그게 또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이런 일이 어딨냐 이거지. 그 점에서는 김오수도 만약에 한동훈이를 일선에 복귀시키지 못하면 그것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렇죠. 볼 때 김오수 총장 정말로 마지막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총장직 정권 말기에 총장직을 제대로 해냈다 소리 자기도 들어야지. 인생에 있어서 검사로서 일생을 살았는데 그 점에서 앞으로 김오수의 판단, 김오수의 선택이 무엇인지 이건 한번 이제 지켜볼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서도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고검장, 지검장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인사의 투명성이라든가 관행을 중시해달라. 전임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뭐 관행이고 뭐고 서열도 없이 자기 입맛대로 여장수 마음대로 인사를 해버리니까 검찰 조직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또 박범계가 승진 내지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좀 급수는 납기는 합니다만은 대검에 있는 임은정, 양은정이라는 그중에 임은정 검사, 부장검사 그리고 동부지검에 있는 진혜원 부부장 검사. 여기도 진혜원이도 뭐 딸랑이 검사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지금 뭐 인사 적체를 핑계로 해가지고 고검장을 무슨 고검 차장으로 뭐 이렇게 보직을 변경을 하고 법무연수원 뭐 연구원으로 보낸다. 이것은 강등이고 불이익인데 이건 법 위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징계 조치가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박범계는 그걸 뭐 유연하게 인사를 한다. 인사 적체가 있다는데 인사 적체를 왜 시켰습니까? 지금까지 박상기, 조국, 추미애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 내에서는 고검장은 물론이고 이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도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잖아도 지금 인사적체론 이것을 장관이 그렇게 말하고 나섬으로써 당신은 나가 이 말이었거든. 그 고검장 그쪽에 여러 사람이 지금 나갔잖아요. 그렇죠. 다 사퇴 의사를 표명했는데 법무연수원장 또 뭐 서울고검장, 수원고검장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분들이 이제 끝까지 버틸지 아니면 뭐 중간에 이렇게 또 나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숨통을 트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박범계 또 정권 측의 그 의도가 지금 먹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잖아도 지금 뭐
저 공수처법 만들고 검찰청법 바꾸고 뭐 하고 해가지고 검경 수사 조정 이래가지고 검찰을 사실 과거의 검찰에 비하면 완전히 지금 축소시켜 놓고 요거 마지막 명줄이 이제 그 6대 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직접 수사권 요까지도 완전히 싹 쓸어버리면 중수청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제 완전히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김호수 총장이 그걸 버텨내고 이제는 뭐 과거의 검찰로 돌아간다는 건 완전히 끝나버렸고 그러니까 검찰 안에서도 사실은 이 지위 다툼한다거나 직책 다툼하는 거라든지 그걸 기대해가지고 뭐 인사의 눈치 본다든가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나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인사를 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난번에 신현수 파동 때는 신현수 민정수석보다는 이광철 민정비서관 손을 들어줘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현수 패싱 사건이 났고 신현수가 민정수석 들어와서 뭐 한 달여 만에 그만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지금 박범계하고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간의 검찰 인사 그리고 검찰 직제 개편을 놓고 어떻게 보면은 대충돌이 벌어졌는데 누구 손을 들어주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중간에 청와대에 있는 뭐 가장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광철이의 의견을 들어서 박범계하고 이미 짜놓은 대로 할 건지 아니면은 김호수의 입장을 세워줄 건지 이게 좀 관심사네요. 예, 세워주려면 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장관은 빼고 총장의 승인을 받으라. 이러면 사실은 그것만 해도 원청스럽게 검찰을 목을 죄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를 해가지고 배려를 어차피 이쪽에는 저 장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건 법 위반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김호수를 봐준같이 하면서 김호수 총장을 설득하면 김호수 총장이 거기서도 안 됩니다. 이 소리를 못 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를 뭐 편들고 안 들고 이전에 김호수의 입장을 그렇게 세워주는 선에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청와대 그 문 대통령의 그동안 그 스타일이나 이런 걸 보면 행태를 보면 아마 대충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여기 누구를 확실하게 뭐 검찰의 편을 들어준다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시지만 신현수 그 양반도 완전히 사실 바보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에다가 제 풀에 지쳐서 나가도록 만들어줬거든. 그런 걸 보면 이 정권이 문 대통령이 분명하게 뭐 이렇게 판단을 해줄 사람이 아니죠.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남관 대검 차장 지금은 총장 직무 대행했다가 이제 대검 차장으로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사도 정리가 됐을까요? 조남관 대검 차장은 그동안 상당히 검찰 내에서 신망을 얻었는데 최근에 월성 사건이라든가 또 수원에서 이광철 기수 사건 이런 것을 깔고 뭉개면서 자기 검찰총장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조남관으로서는 현 정권에 대해서 내가 방어를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른 카드랄까? 지금까지도 사표 안 내고 있는 거 보면은 혹시 다른 법무차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서초동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남관 차장으로서는 물론 뭐 좀 정권 측의 입장을 좀 난처하게 한 측면이 이게 이제 고검장 회의하라 부장 회의하라 했더니 고검장까지 같이 끼워넣어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만약에 정권 측에서 저 사람은 적극적인 협조를 아니라도 앞으로 우리 일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선다면 그 사람을 왜냐하면 이 인사위원회 거기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 거기서 말이죠 1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 점도 감안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친문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 정권 들어서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이제 차관이라든지 이런 자리를 줄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성윤 이 사람은 서울 고검장으로 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별로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대단하죠. 왜냐하면 전체 그 서울지검 안에 있는 자기 밑에 그러니까
자기 후배 검사들, 부하 검사들 모두가 당신 나가시오 이러다 안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직에 있는 검사장이 피고인이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안 나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직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진짜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야. 왜냐면 옛날에는 기소가 되기 이전에라도 수사가 들어가면 공직을 내놓는 대부분 옷을 벗었죠. 그게 아니면 또 한직으로 보내서 수사를 받게 하든가. 이게 이제 공직자로서 이거 최소한의 예의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그런 게 일체 없어졌어요. 뻔뻔해진 거죠. 그럼요. 배째라 이거 아닙니까? 조국 보세요, 배째라. 조국. 예. 이성윤은 어쨌든 뭐 고검장으로 승진해서 서울 보검장 쪽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아마 본인은 대검 차장 정도를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모르죠. 이 최종 결재 과정에서 사실상 김모수가 조금 뭔가 좀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성윤을 대검 차장으로 딱 턱 밑에 받치게 해가지고 딴 생각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고 아니면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사실상 이성윤이가 대검 차장을 하면은 실세 총장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김호수는 허수아비 총장이다. 네. 실세는 대검 차장이다. 이렇게들 인식이 되겠죠. 그동안에도 아마 검찰 내에서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윤이를 검찰총장 시키려고 했는데 점수를 워낙 나쁘게 받아서 아예 이름도 못 올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수순은 대검 차장을 시켜가서 사실상 총장의 역할을 하게 한다. 이런 거 아니냐. 이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좀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죠. 예. 아무튼 김호수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을 확보를 하고 외풍을 막는데 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번 인사와 직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박범계와의 힘겨루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지 뭐 곧 밝혀지겠네요. 그러면은 김호수의 그런 위상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인지 그런 대로 힘을 가진 검찰총장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입으로 중립성, 독립성을 그만큼 여러 번 말을 했으면 최소한 그거는 지키는 그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죠. 예.